열심히 잘 읽었고, 제가 이제 보니까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한 번에 살 수 있는 분야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어떻게 논리를 전개할까 이런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리더십이 그러니까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들 몇 가지 이제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그 리더십 형태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리더가 갖춰야 될 어떤 품성이랄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느낀 거는 논리 전개나 구성 방식이 상당히 탁월하다, 저렇게 느꼈고, 특히 뭐 아까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하학과 상생이라는 그런 그 덕목 7가지 덕목을 가지고 두 분은 상당히 잘 대비시켜 주셨고 논리가 아주 괜찮아요. 두 분 중에 누가 창문과 공부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지 저는 자꾸 두 분 자꾸 저는 비교하면서 그래도 어느 분을 앞세워야 되지 않느냐, 자꾸 그 기준 내리에 자꾸 떨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읽어보니까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두 분 중 누가 창문과 공부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지, 그 두 분 모두를 정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받쳐주면서 대비시킨 점은 상당히 탁월하게 이렇게 논리 구성이 나와졌다, 그런 것을 보게 되었고, 또 두 분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마지막에 호로서 설명을 하셨어요. 호를 보니까 결론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호로서 대비하시면서 상당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참 구성을 참 잘하셨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게 되고,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최영덕 장군하고 김정일 장군을 계속 이제 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불교계에서 이판사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판이 우이냐 사판이 우이냐, 이판은 이치적 이론, 그러니까 돌을 닦고 그 불교의 교리를 발전시키고 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이판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인 지리를 이렇게 추구하고. 근데 사판은 이제 살림살이 하시는 분이랍니다. 행정. 그러니까 이판 사판하고 싸우면 이게 답이 없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최영덕 장군은 이치에 좀 강하신 분이다. 이치에 가치 체계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신 분이고, 또 우리 김정일 장군님은 살림을 잘하신 분이다. 행정이 참 탁월하시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시고,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공군 창수의 큰 상석뿐만 아니라 발전에 초석을 넣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동률로 놓고 한 의지가 상당히 보이지만 그래도 뭐 물론 이제 충분한 많은 자료조사와 연구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에는 이제 우리 한국 해군에는 선원일 제로, 그러면 북한보다도 해군의 아버지입니다. 해군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구심점이 돼서 정신적인 지주로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는데, 우리 공군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게 논문을 볼 때는 두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가 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 분 자꾸 생각이 자꾸 내리 떠나지 않는데, 아까 이판사건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이게 결론적으로 비석을 동상을 세워서 압사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공군의 아버지, 예를 들면 공군의 아버지를 뭐 누구라 이렇게 하기보다 아버지 한 분 계시고 어머니 한 분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공군의 아버지는 최영덕 장군, 예를 들면 제 생각에 어머니는 이제 김정일 장군, 보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 체계를 가지고 앞으로 리더하시는 그런 분으로서는 최영덕 장군이 사실 공군 창설에서는 뭐 두 번 다 큰일 하시고, 또 항일운동에도 또 큰일을 하셨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최영덕 장군이 아버지라 그러면 김정일 장군은 어머니다. 살림을 잘 하시고 매끄럽게 잘 이렇게 공군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초석을 잘 내오신 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을 통해서 지금 결론은 이렇게 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해군은 아버지만 있지만 우리는 어머니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서 더 많은 사례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우리 공군의 후예들을 위해서는 좀 아버지를 하면 두고 어머니를 하면 두고 이렇게 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지금 이제 핵심 이제 7가지 정보를 가지고 도입해서 비교 설명했는데 그 모두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김 교수님이. 인위적인 면이 없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제가 볼 때는 계속 인위적이다. 자기적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어떤 리더의 품성을 가지고 어떤 그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인자를 이렇게 조금 추출해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조직의 리더로서의 인자, 품성, 덕목이라고 하고 장수로서 군의 장수로서 장군으로서의 어떤 리더의 품성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자도 얘기하시고 장자도 얘기하시고 거기서 이제 서도 가져오셨고 뒤에 보면 의도 가져오셨는데 장자의 의.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고대 뭐 지금까지도 동서양을 막느라고 최고의 병법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손자병법이 참 잘 자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 김 교수도 말씀하신 5가지 요소, 지시, 인용공 이거 이상을 꼭 구태여 더 갖다 붙이면 그러니까 설명 요소들을 개념들 많이 나열할수록 설명 논리가 좀 부정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인위적이고 논리에서 좀 따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냥 5가지 장수의 자질로서 일반 조직의 리더가 아니라 장수의 자질로서는 지시, 인용은 5개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개념을 추가하면서 설명의 풍부성을 더해 주셨어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지금 말씀 없는데 그런 인상이 좀 강하게 들었고 특히 서의 개념은 배려와 포용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사실 이제 지시, 인용음에서 인과 인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리고 신과 의 우리가 뭐 공사식품에도 신일관하라, 뭐 신상필벌하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최고 장군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도 신과 인은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신에다 포함될 수 있는 개념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장수의 자리로서 또한 김 교수님이 지가 성과 같이 설명하셨다고 하셨는데 최영덕 장군의 진퇴의 그 어떤 실천 여부를 이에 비견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라는 것은 그 지혜 지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수의 지략, 통찰력 이런 것들로서 이제 지혜를 설명을 하는데 김 교수님은 김정렬 장군에게는 이 지를 미래 항공력 건설 예지를 담아 놓으신 그 항공의 경종 거기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진퇴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이 지시, 인용음 이 5가지 장수의 자질이랄까 요건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성의 풍부성을 더하기 위해서 자기적인 개념들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좀 불분명해진 사람을 개인을 위해서 갖다 이렇게 논리를 세운 그런 인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자료가 뭐 충분하지 않지만 또 상당히 많이 수집을 하셨고 인터뷰도 하시고 해서 그런 그 부정학 속에서도 대한공군의 장설, 정립 정말 오늘 그 두 분 창공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그 업적을 보이신 최영덕, 김정렬 장군 이 두 분의 리더십을 정말 풍부한 설명 논리로 잘 대비시켜서 선보여 주신 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그 크리티크를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뭐 10분 남았는데요. 제가 시간을 조금 전략하기 위해서 청중에 계신 분들의 혹시 질의 있으면 다 듣고 나서 발표자들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중에 계신 분 중에 코멘트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본인을 간략하게 밝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이제 공군사에 이제 관심이 많은 일반인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중에 해방 이후 항공인들의 공군 창군령 활동과 주한미군사 무초의 지원을 발표해 주신 이상호 박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좀 발표 내용 중에서는 무초대사님에 관한 내용에 좀 많이 할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 이제 광복 후 초기에 항공 활동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좀 여러 가지 공부나 이런 걸 해오다 보다가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초기에 우리 항공인들이 앞서서 몇 분들 해주셨지만은 일본이 남기고 간 항공기라든가 이런 항공유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몇몇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미 군정이 이제 불화를 해줬다든가 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다가 그 후에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항공금지령이라는 칙령이 내려지면서 항공기들이 대부분 몰수당해서 폐기 처분됐고 어떤 경우는 고철로 활려하게 됐고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항공금지령이 이제 우리나라 광복 이후 초기 항공 그게 발전에 상당히 장애가 많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항공금지령에 대한 내용이 처음부터 이렇게 일관되게 적용된 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이제 지금 대한민국 항공의 전신이었던 항공건설협회 그런 협회들이 미군으로부터 이제 비행장이라든가 항공기를 불화받았을 정도로 그런 제약이 없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항공활동이 금지되고 또 불법 비행 같은 것까지도 적발돼서 처벌을 받았다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또 그런 와중에 또 한편에서는 대구 같은 곳에서는 또 어떤 개인이 이제 자기 일제강점기 때 비행학교를 세워서 운영했던 사람이 또 비행학교를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지역에 따라서도 뭔가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었던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한편은 또 어떤 서술에서는 이렇게 항공 금지령이 한반도에 내려지게 된 이유가 당시에 이제 일본에 내려졌던 항공 금지령이 그대로 한반도에도 적용되어서 그렇다는 주장을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데요? 네, 없으시면 우리 첫 발표이신 장성규 박사님부터 2분 정도로 본인의 답변해야 될 것들 요청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창국 교수님 항상 날카로운 지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전략공군 중심의 그런 요구의 전쟁 전략이 이제 극동 지역에 특정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에서 그리면 더 좋은데 극동 지역으로 논의가 포커싱이 된 것이지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전략공군으로 방어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시해와 수해의 관계냐 합니까? 당시에 그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할 때 보면은 계량화하기 어렵고 또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영향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정책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보기에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1950년 전쟁이 발발하고 열대, F-51 열대가 공급되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인적 요인에 의해서 들어온 걸로 많은 공간사에서 묘사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공간사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극동공군 지휘부하고 전쟁 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사냥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가 전쟁 발발하자마자 F-51 열대가
바로 도입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인간관계들이. 하지만 이제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F-51을 도입할 때 사실 한국은 40대를 전쟁 전에는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종사가 이제 한 14명 정도 왔는데 일본 교육받아 10대를 줬죠, 미국이. 이제 그 이제 수를 보면은 그 전에 정책에서 검토했던 한정된 수량의 그 북동공군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F-51을 주기로 했던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이 정책이 6.25 전쟁 발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또 전쟁 끝날 때까지 오직 준 전투기는 F-51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문단도 그 전쟁 전부도 계속 요구했지만 그 정책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주어지지 않고 있다가 52년 8월 16일에야 가서야 우리가 이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창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F-51을 처음에 10대를 준 것이 어떠한 뭐 개인적인 영향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던 거고 여기까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호 박사님. 아까 오전에 사회자 선생님께서 제 소개를 좀 잘못해 주신 것 같아서요. 저는 메가더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박사 개념을 썼습니다. 사실 제가 그 극동 지역에 있어서의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기까지 주로 연구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입장에서 시각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토론을 해주신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사님 박사가 질문보다는 이러저러한 문제를 갖다 고민해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메가더 하면은 저는 뭐 존경하고 있지만 공군에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에 미첼 논쟁이라고 있어요. 1930년대에 미국에서 육군항공대의 항공력을 증강시키려고 할 때 미첼을 갖다 재판에 회부해서 처벌을 하는 게 메가더입니다. 이 얘기를 갖다 연장선상에 밝히자면 해방 이후에 아까 그 항공금지령도 똑같은 논리인데요. 메가더는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된 뒤에 공군을 갖다 독립해서 만들자는데 제일 많이 반대하는 사람이 메가더입니다. 그걸 뚫고 무초가 공국에다가 올리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초 밑에는 두 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하나가 해럴드 노블이라는 사람이고 하나가 드럼라이트라고 하는 참사관입니다. 해럴드 노블은 CIA가 미 대사관에 심어놓은 CIA 정보 요원이에요. 거의 제가 100%라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저도 미국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한 95%는 해럴드 노블은 CIA의 요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이 드럼라이트가 주로 한국의 군원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요. 그런데 당시 한국의 최고 책임자가 이제 무초니까 무초의 최고 사인을 받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뭐 제가 거기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한국전쟁 직후에 F-51 10대를 받는 것도 드럼라이트와 무초의 역할이 큰 거고요. 메가더는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까 노블과 드럼라이트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이동건 선생님 수어에서 질문하셨을 때 항공금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된 건 우리가 느끼고는 1945년 8월 15일 생각하면 그거는 국제법적으로는 그렇게 인정받지 않습니다. 남한 지역, 한반도 지역도 일본 덴노의 황토령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조선 주권 보유론이라고 하는 논문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지역이 우리는 해방됐으니까 이미 끝났다가 아니고요. 적의 영토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항공금지령 같은 것도 이 남한 지역에서도 그대로 법령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일본이 남기고 간 항공 전력을 갖다가 이양받았으면 딱 좋았을 텐데 우리도 이미 적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게 허락받지 않는 거고, 또 신효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친일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데요. 나중에 주한미 군정으로부터 이제 불화를 받아가지고 항공 여객 수송 사업을 하려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커져서 이제 중도 해지가 되는 건데,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 제가 나중에 끝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박재호 장군님께서 저한테 오셔갖고 직접 힘든 노구를 이끌고 오셔갖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47페이지에다가 유수명부에 나타난 이제 조선인 항공군의 조선인 현황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6번에 중국 제8 비행사단과 대만에 있는 게 제가 그 확인한 건 810명인데요. 장군님께서 직접 그 제8 비행사단에 계셨답니다. 이렇게 명수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 그리고 노중신 씨의 증언록에 대만에서 1000명을 이끌고 들어왔다 이 말씀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아직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공개가 없는데요. 약 20만 명의 명부가 있습니다. 저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배우는 후학의 자세로 다시 한번 그 유수명부를 꼼꼼히 확인을 해서 당시에 항공병으로서 근무했던 인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태영 관장님. 네, 이주원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제 발표에서 그 자료의 선택이 치밀하지도 못하였고 또 분석적이지도 못했고 또 해석에 이르지도 못한다는 말씀 또 저도 스스로 밝혔지만 그런 것에 되게 공감을 합니다. 특히나 뒷부분에 공관사의 서술의 문제 제기는 분석적이지 못한 제거를 오히려 분석적이게 만들어 주셨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내용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20여 년 박물관에서만 일해왔습니다. 그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직업병 같은 것이 있는데요. 유물로서 말하라, 자료로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순히 글이 아니고 그 증명되는 것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증언록 같은 것들도 또 자서전 같은 것도 그 자료로서 박물관 자료로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앞서서 있었던 다른 역사 자료에 대한 자료로서 역사의 사실을 기술하고 말하라. 이런 버릇 때문에 직업병 때문에 오늘 발표도 그런 데 한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덕수 교수님. 이성만 원장님이 아주 관대하게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네요. 근데 이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최영덕 장군하고 김경렬 장군님을 부모로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김정렬 장군이 상남자거든요. 상남자를 갖다가 어머니로 표시하는 저희 공군 후배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김정렬 장군을 큰형, 그다음에 최영덕 장군을 큰형, 김정렬 장군을 막내 동생. 그래서 멋있는 형제지간으로 우리가 그 교육을 시키고 생도들한테도 그 정신을 주는 것이 공군의 이 그 첫 번째 구호였던 단결. 지금은 필승으로 바뀌었지만 이것이 공군의 정신을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될 수만 있다면 저는 부모라는 개념보다는 형제가 좋고 뭐 육군이 뭐 주장하고 해군이 주장하더라도 공군의 형제라고 하는 것이 해군보다 형제이기 때문에 못할 것 같거든요. 아버지가 좋냐 형제가 좋냐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우에 있는 형제는 아버지보다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만날 수 없지만 형제는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적인 그 설명 인자를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장자의 거역편에 나오는 도척의 그 의미를 성령 의지인으로 사실은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성이 그 큰 도둑이 되려면 어느 집을 털 때 가장 많은 그 금은보화를 끄집어낼 수 있는가를 알아내는 후각 능력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이라고 하는 거는 도둑질하러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고 의는 맨 나중에 나오는 거고 지라고 하는 거는 주인이 어디다 돈을 감춰놨는지를 알아놓는 능력.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거는 작물을 나눌 때 그 부하들한테 많이 주는 걸 인이라고 했는데 두 분의 위대한 리더를 갖다 도둑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도척의 얘기를 하려다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손자병법을 살리면서 그 논어에서 공자가 말씀하신 서와 그 도척이 얘기하는 의를 가미해가지고 7가지 인자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자료는 사실은 되게 많은데요. 우리 최영원 역사단장님이 페이지를 한정하고
또 시간을 한정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많이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못 담은 건 다시 또 정리를 해서 제가 다른 또 논문으로 만들어서 이 두 분의 위대한 항공 리더를 좀 널리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여간 이 부족한 논문을 잘 다듬어 주신 정말 원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5회 공군역사 학술회의 대한민국 공군 창설 핵심 주역들의 활동상과 업적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내부적으로 있었던 그 강론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발표하신 네 분의 그 발표는 사료, 권위 있는 그 사료에 근거해서 그 사실적으로 그것들을 기록했고, 특히 김덕수 교수님이 내려주신 최용덕 장군님과 김정렬 장군님의 그 의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결론, 그것은 공군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 그렇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반박을 어느 분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디베이트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발표들 해주셨고 또 이렇게 늦게까지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같이 의견을 모아주시는 청중 서기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관 생도들이 멀리서 와서 정말 진지하게 참관하겠습니다. 요거 다 끝나고 나면 사관 생도들을 위한 그 포토 세션 더 추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면 싶은데 고생했습니다.